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가 개봉되면서 갑자기 우주 세기, 그것도 퍼스트 건담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반다이의 노련한 마케팅 기법의 결실일 텐데요. 기본적인 플롯은 신작을 만들듯 구성화돼 기존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어 화제를 만드는 거죠. 전작격인 수성의 마녀가 이를 오마주와 패러디로 해결했다면 이번 작품은 아예 도입부를 퍼스트 건담이 그린 1년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기닝이라 불리는 도입부도 수성의 마녀의 프롤로그와 마찬가지 역할이니 쓸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은 다 동원했네요. 전편 영상에선 지쿠악스 비기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판 1, 2편의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소설판에선 사실 화끈하게 이기는 전투는 없고 현실적인 소규모 공방전, 치동 싸움이 일어나지만 아무래도 그걸 다 넣으면 정말 번잡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 걸러내고 흐름만 읽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봤어요. 이번엔 충격적인 3권의 내용, 그리고 퍼스트 건담의 또 다른 결말을 이야기하는 토미노 메모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편 영상의 마지막에선 3파전 끝에 도즐이 무너지면서 아바와 쿠와 연방의 함대가 서로 대치한 데서 끝났죠. 도즐대는 무너졌지만 양쪽 함대는 대치하고 있었어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선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때 브라이트는 지온에 직접 쳐들어가 기렌을 치자는 제안을 하죠. 다들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다고 웃어넘기려고 하던 찰나에 아무런 협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샤 아즈나물 같은 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샤와 샤리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렌의 목적은 연방군의 격파가 아니라 솔라레이로 연방과 도즐 그리고 키시라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즐이 연방에 격파당했으니 일은 더 쉬웠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렌의 신복인 람바랄의 애인 클라울의 하모는 대긴고항과 바하루 수상이 보낸 에이전트였습니다. 이 둘은 기렌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기렌의 작전 정보는 그대로 키시리아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로와 샤는 독재자인 자백을 물리치고 새로운 뉴타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게 되지요. 하지만 인류가 화합하는 이상이 이루어지는 토미노 월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도즐의 오라를 봤던 아무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악을 가진 오라를 발견하면 기렌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샤리아는 브라우브로를 타고 출격, 뉴타입 능력을 활용해 아무로와 교신하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둘이 증오의 빛을 느낀 순간 솔라레이가 아무로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 빛은 레비를 보좌하는 카랄 중령의 함대를 없애버립니다. 수만 명이 외치는 단발마가 전장에 울려 퍼지고 뉴타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외침에 괴로워했죠. 심지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루나토에 있는 프라우마저 기절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샤리아의 말을 빌리자면 영혼에 남을 정도의 공포였죠. 이후 쇼크 상태가 되어 움직이지 않는 건담을 발견한 샤리아는 사이코의 능력으로 아무로와 교신을 하죠. 그는 이것은 솔라레이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알 수 없는 단발마에 혼란을 느낀 아무로는 난데없는 정신팔 듣고 오히려 날뛰게 되지요. 아무로는 바둑칼을 난사하며 폭주하고 샤리아는 필사적으로 아무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한편 샤아는 페가수스대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카이와 하야토는 샤아를 공격하죠. 이 혼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로의 빌라이플은 브라우브로에 직격했고 샤리아는 단발말을 외치면서 절명하죠. 하지만 그때 그의 뉴타입 능력으로 인한 사고가 퍼지면서 아무로는 비로소 샤리아의 진위를 파악합니다. 아무론 쿠스코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죠. 한편 샤아는 정말 죽을 뻔합니다. 이 와중에 하야토의 건캐논을 격파하는데 이에 카이가 분노하지만 아무로는 하야토가 외친 파동을 견디고 카이를 설득하죠. 이후 페가수스에 가서 샤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지만 이에 정신이 팔린 그를 샤의 부하 루로이 길리엄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이때 아무론 전사합니다. 네, 소설판에서 아무로는 죽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은 카이로 바뀌죠. 아무론 죽으면서 콜로니 레이저가 다시 발사된다는 것을 전 우주에 알리고 샤를 원망하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페가수스대는 샤와 협력하여 전쟁의 원흉인 기렌과 맞서 싸우게 되지요. 한편 레빌은 아바워크를 방패삼아 솔라레이를 피하려고 했는데 원래 기렌의 목적은 키시라와 레빌을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콜로니 레이저는 아바워크의 연방 함대를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이때 연방군은 거의 괴멸되죠. 하지만 하모니 미리 정보를 알려준 덕에 페가수스는 샤, 키시라와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 이후 그들은 힘을 합쳐 지온 본국을 급습합니다.
또한 이때 샤도 세일러와 화해를 하죠. 어째 아무로가 불쌍해지는 순간입니다. 이후 그들은 아군의 식별코드를 활용해 줌시티에 입항합니다. 입항하자마자 연합부대는 콜로니를 급습하죠. 아무로와 마찬가지로 뉴타입으로 각성한 카이는 기렌의 오라를 파악했고 샤의 릭덤을 타고 있던 키시리아는 차를 타고 도망치던 기렌에게 빔라이플을 발사하죠. 이렇게 기렌은 어이없이 죽습니다. 승리에 취한 키시리아. 하지만 이때 샤의 릭덤의 손목이 회전하고 키시리아도 떨어져 죽고 말죠. 이는 복수라기보다는 자비가라는 독재의 싹을 완전히 끊은 것입니다. 이후 살아남은 대기는 퇴위, 다르시아 수상이 취임하면서 지온공화국이 부활합니다. 지온공화국과 지구연방정부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은 끝나고 루나2도 지원공화국의 관리하에 놓이면서 연방정부는 완전히 지구만의 정부가 되지요. 또한 샤아는 지온에 남아 군의 재건에 착수, 페가수스대의 일부는 지온에 남아 지온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후 두 세력은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게 되며 그리고 프라우는 돌아오지 않는 아무로를 기다리죠. 소설판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번잡해질 것 같아 중간중간의 사건은 추격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TV판이 로봇 활극인 반면 소설판은 아무래도 SF 소설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뉴타입 능력을 활용한 교류에 집중하고 있죠. 아무로의 성장은 그려지지 않고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대신 뉴타입 능력을 성장시키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요. 이 교감을 통해 여러 의지는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의 의지는 전쟁을 끝나고자 하는 의지로 완성되죠. 또한 애니메이션판에서 과거에 속박당한 채 잃어버린 라라의 교류에만 매달리던 샤아는 소설판에선 주박에서 벗어나서 인류를 뉴타입으로 각성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여하튼 이 소설판의 내용은 원래 기획된 건담의 내용이었고 작중에서 샤아와 세일러의 대사 중에서 원래 샤아를 죽이고 신분을 탈취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비오리진에도 이식되기도 하는 등 야스이코판 건담 시리즈의 준영향도 확실한 작품이죠. 최근 애니메이션의 수익원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70년대에는 영어나 음반을 판다는 개념조차 없어서 수익원은 오로지 책과 완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담은 초반엔 인기가 없었기에 스폰서의 요청으로 인해 43화로 추격되지요. 이 과정에서 건담은 37화 기점으로 원래 기획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다만 원래 기획인 52화의 내용은 토미노 메모에 남아있고 퍼스트 건담을 키운 잡지라 불리는 아니메 편집부는 이 내용을 건담 기록 전집 5권에 게재하지요. 소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토미노 메모는 또 다른 결말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지코학스 비기닝은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의 내용을 영리하게 배분했습니다. 토미노 메모에선 TV판과는 달리 화이트 베이스는 이 전투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37화에서 마쿠베는 검술 전용 모빌 수인 하코지를 공격받지만 38화에서 전사하고 이때 아무런 지원을 증오하는 소년 카스바일 베일리를 만나게 되지요. 40화에선 기란이 샤리아불에게 결국을 넘겨주지만 이때 각성한 아무로에게 격파당하고 맙니다. 42화에서 아무로는 라라에 이끌려 엘메스와 접촉하고 샤아는 뉴타입 전용 모빌 수체인 키케로가로 출격하지만 격파당합니다. 44화에서 라라는 그라나다의 지하에서 본편의 비트에 해당하는 도쿠를 조종하여 아무로를 공격하고 아무로는 땅속에 있는 에르메스 본체를 공격하려 하죠. 45화에선 아무로가 모는 지불과 라라가 모는 엘메스가 전투를 벌입니다. 둘이 정신교감을 하는 와중에 반 에스포 소년 페커딜리어가 가르발디를 몰고 진입하고 이때 샤아도 가르발디를 몰고 전선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페커딜리어는 격파당하고 뉴타입 능력이 떨어지는 샤아는 아무로에게 밀리죠. 결국 그때 아무로에게 치명타를 입을 뻔하지만 라란 샤아를 구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증오를 내뿜으며 아무로에게 돌진하다가 사망합니다. 49화에서 솔라레이가 연방의 함대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소설판과 같지만 여기선 가르바를 탄 샤아가 아무로를 막는다는 차이점. 52화에선 건담이 지온 최후의 방벽인 기간과 전투하다 대파, 아무런 권총을 빼들고 신이 되어 싸우다가 부상을 입죠.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이때 아무로가 기렌을 죽여야 전쟁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자 이 생각이 우주에 퍼져나가면서 브라이트, 세일러, 그리고 샤아가 기렌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후 아무로의 총탄에 쓰러진 기렌은 아바와쿠의 자폭 장치를 누르고 라라의 격려에 힘입어 아무로는 일행을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복수를 마친 샤아는 여동생을 탈출시킨 후 화염 속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코악스는 이 양쪽의 설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합쳤고 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합되었습니다. 안노 감독, 지코악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뉴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토미노 메모는 이상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죠. 특히 돈이 관련되면 토미노 월드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감과 소통이란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이상은 인간의 욕심과 애고라는 현실에 가로막히고 말죠. 그리고 다음 주인공들은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의 상징인 건담을 타고 맞서 싸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코악스 비기닝은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가 다룬 건담이란 이상을 현실로 끌어온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야 완군화 책 외에는 수익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건프라 비롯 여러가지 수익원이 존재하므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도 상업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뉴타입이란 존재에 증명해 있기에 제크 노바, 샤론의 장미 등의 지코악스만의 뉴타입 서사를 위해서 토미노 감독이 남긴 유산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지코악스를 보기 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